안녕하세요. 강한분석입니다. 해외 축구 네이션스 컵 포함해가지고 5경기 있는 걸 일단 다 가져왔고요.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이션스 컵은 요 메모장으로 좀 분석을 대체할게요. 데이터를 쓸 것도 없고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요. 어쨌든 간에 3경기 있는 네이션스 컵을 분석해 보면은 첫 번째 경기로 알제리 대 시에라리. 저는 시에라리라는 나라는 일단 처음 들어보는데 기본적으로 두 팀 간의 전력 차는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커요. 거의 무슨 맨시티 대 이제 K리그 2부 리그 팀 수준 붙는 거 마냥 엄청난 좀 전력 차를 보여주고 있고, 알제리에는 특히나 공격 쪽에 좋은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제 뭐 나폴리에서 뛰는 우나스라든가 뭐 벤라마, 웨스트햄에서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리아드 마레즈 같은 경우 이번 시즌 아쉽긴 하지만 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이제 AC 밀란의 좋은 미드필더 이제 베나세르가 있고, 수비 쪽에도 바이에른 미넨글라드바이스트는 벤세바이니, 뭐 이런 좋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됐고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입니다. 알제리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 외에도 충분히 뭐 좋은 선수들이 더 많아요. 여러 시에라리보다 주요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고, 수비 쪽에 뭐 만디나 이런 선수들도 비아레알 같은 팀에서 뛰고 있고, 경기는 사실 크게 변수가 없어 보여요. 일단 승리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알제리가 이기는데, 결국에 뭐 핸디캡 아니면 언오바 쪽의 접근인데 딱히 뭐 분석할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알제리 마인 가거나 뭐 오바 찍거나 아니면 패스하거나 이거밖에 선택지가 없어 보여. 이거를 뭐 해무 쪽을 보거나 뭐 이런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분석적인 요소보다는 그냥 촉으로 그냥 찍는 느낌일 뿐이지, 이거를 사실 분석을 뭐 하거나 말거나 전력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 마인 오바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시에라리 같은 경우에는 팀이 보면은 소집 라인업 보면은 기본적으로 국내 자국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도 있고 뭐 해외파들도 있는데, 해외파들 같은 경우 이제 하부 리그 뭐 잉글랜드나 아니면은 뭐 저기 뭐 변방 리그들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고, 심지어 팀이 없는 선수들도 있어요. 무적인 선수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전력이 상당히 약한 팀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득점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근데 어쨌든 알제리 같은 경우 이제 공격적으로 상당히 좋은 팀이고, 수비보다는 이제 공격력이 좋은 팀인데, 시에라리 같은 경우가 사실 공격력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어, 마인을 하면은 그냥 오바가 당연하겠지만 오바 쪽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겠죠. 시에라리 득점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오버가 나오면은 웬만한 마인도 같이 따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3대 0이면 마인이잖아요. 그리고 오바기도 하고. 근데 2대 1이면 이제 마인이 부러지고 오바잖아요. 근데 이럴 가능성이 없고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에요. 오바가 나오면 핸디도 같이 따라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오바가 조금 더 마인보단 당연히 이제 안정적인데 2마인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마인도 찍어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3대0 4대0 봅니다. 요 경기가 이제 좀 그나마 빅매치라고 볼 수 있는 매치업인데, 나이제리아 대 이집트. 기본적으로 두 팀 다 좋은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고 네이션스컵에서도 강호입니다. 알제리와 맞붙어도 뭐 대등할 정도로 조금 밀린다고 보긴 하지만 어쨌든 강팀인데, 일단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 오시면이 빠졌어요. 코로나로 이제 못 나오고, 나폴리래 와포드에서 이제 또 이번 시즌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는 데니스, 이괄로 전부 이제 공격 쪽의 자원들이 기본적으로 빠진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좋은 자원들이 많아요. 레스터에서 이제 또 이번 시즌 상당히 많이 성장한 이에나초와 뭐 아원이 분데스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이제 좀
에버튼에서는 상당히 별로인 모습인데 경기력도 별로고 한데 이 네이션스 컵에서만큼은 그래도 좀 주목할 수 있는 이워비 또 이제 측면 쪽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겠고 뭐 은디디 레스터의 이제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 아니면 오니에카 브렌트포드의 또 이제 뭐랄까 에너지를 불어넣는 또 선수고 뭐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추크에제 비아레알에서 상당히 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돌파나 이제 개인기 이런 게 장점인 선수들인데 대체로 뭐 공격 자원들이 조금 많은 모습이고 뭐 미드필더 쪽의 자원들도 이렇게 있는 나이지리아의 모습인데 물론 수비 쪽에서도 뭐 에콩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토리노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아이나 뭐 이런 자원들이 분명히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집트의 살라를 막을 수 있을 것이냐가 좀 포인트고 나이지리아는 어쨌든 간에 해외파가 상당히 많아요. 거의 다 해외파입니다. 거의 다 해외파인 모습이고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몇몇 핵심들을 빼면 거의 다 국내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조직적으로는 이집트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내에서 이제 꾸준히 발을 맞춰오고 선수들끼리도 이제 좀 더 이제 선수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잘 알 수 있는 이집트고 여기에 이제 살라라던가 아니면은 마모시 스투트에서 상당히 이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이런 선수들이나 아니면 엘레니 아스날에서는 뭐 크게 좋은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밸런스 자체는 저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특출나는 면이 없어서 그러지. 그러니까 아무튼 엘레니 정도가 이제 중앙을 좀 잡아줄 수 있겠고 살라랑 마모시가 이제 공격을 좀 진두지휘하는 형태로 갈 텐데 코로나 결장자가 있긴 합니다. 뭐 아보가발이라는 서브 키퍼로 보이는 선수가 빠지고 뭐 이브라임 아델 공격 쪽에 로테이션 자원이 이제 이집트 쪽에는 좀 빠지는데 뭐 나이지리아보다는 확실히 코로나나 뭐 부상으로 빠지는 선수들이 좀 덜한 모습의 이집트고 저는 이집트가 좀 근소하게 우위이지 않나 싶어요. 근소하게 좀 우위이지 않나 싶고 제가 볼 때 이번 그리고 네이션스 컵 자체의 좀 포인트는 핸디무 승부나 무승부를 좀 잘 잡아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득점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제도 이제 경기를 보는데 뭐 찬스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잘 못 마무리가 잘 안 돼요. 이거 들어가겠는데 하는 상황에서도 그냥 별다른 마무리가 안 나오고 그런 식의 경기가 어제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인 쪽의 접근이라기보다는 이제 햄무나 무승부 쪽을 잡는 그림이라든가 뭐 언더 쪽을 보는 그림 그러니까 결국 요런 배팅을 이번 네이션스 예선에서는 이렇게 배팅을 하고 물론 이제 좀 8강, 4강 뭐 이렇게 올라가면은 조금 더 다른 선택지가 있겠지만은 예선에서만큼은 좀 이렇게 갈 필요가 있다. 어쨌든 간에 이 두 팀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올라갈 팀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전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보통 이제 2강에 2약 요런 정도로 이제 많이 각각 조들이 배치가 돼 있어가지고 올라갈 팀들이 이 두 팀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힘 뺄 것 같지도 않고 요런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무승부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 저는 이집트 쪽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간에 조직력 면이라든가 조금 더 이제 살라를 중심으로 팀이 뭉치지 않을까 싶고 나이지리아 분명히 좋은 팀인 건 맞는데 확실한 에이스라고 볼 선수들이 조금 떨어진다고 봐요. 어쨌든 소속팀에서도 특별히 뭐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게 뛰어난 선수가 크게 보이지 않고 추크에제나 뭐 이런 선수들도 사실 경험이 없는 젊은 선수고 뭐 이워보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밀려 있고 아원이나 뭐 이에나초 같은 선수들이 앞선에서 뭐 그래도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줄지언정 뭔가 팀을 하나로 좀 모으기에는 이집트 쪽이 좀 더 나아 보이고 그런 면에서 이집트가 지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어쨌든 요렇게 좀 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밸런스 면에서는 나이지리아가 괜찮은 선수들이 더 많이 포진돼 있긴 한데 이집트의 국내 자원들과 핵심 몇 명이 있는 오히려 이집트 쪽이 저는 더 응집력이라든가 이런 게 더 뛰어날 걸로 봤어요. 뭐 약간 뭐 추측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렇게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뭐 분석적으로는 좀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냥 제 뇌피셜, 뇌피셜이라고는 좀 낫다. 뇌피셜이고 수단 대 기니바사. 제가 아는 선수가 없어요. 수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국내파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니비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파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뭐 해외파라고 해도 변방리그나 뭐 하부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 언더 찍고 부러지면 재수 더럽게 없네 하는 게 맞아요. 이거를 뭐 승패로 분석을 할 수도 없고 사실 이 두 팀이 이미 탈락이에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냥 뭐 네이션스 컵의 의미로서만 이제 경기를 뛰는 상황일 거고 그냥 저득점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당도 그렇고 그냥 부러지면 재수 더럽게 없네 뭐 이런 거밖에 답이 없어요. 이걸 뭐 승패나 뭐 핸디 쪽으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보고요. 이제 좀 분석이 좀 될 만한 것들 이제 들어갈 건데 너무 작나?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볼게요. 네 번째인 게 사우스햄튼 대 브랜트포드. 이거는 이제 최근에 FA컵 경기들이 많았는데 요거는 리그 경기입니다. 리그 경기고 어쨌든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 지난 아스톤빌라전 승리를 따냈었고 사우스햄튼은 계속해서 좀 무승부를 거두고 있는 모습이에요. 뭐 토트넘전에 퇴장 당했는데도 뒷구역공 막아내면서 중간에 토트넘의 골치도 있었고 무승부를 좀 따냈고 브랜트포드는 사실 지난 에스턴빌라전 경기력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브랜트포드가 저는 졌어야 마땅한 경기라고 봤는데 중간에 빌라 쪽에 실수도 있었고 집중력이 좀 떨어진 틈을 타서 두 골을 바짝 몰아넣으면서 몰아넣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바짝 집중해서 넣으면서 2대1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어쨌든 양팀 같은 경우 결장자 쪽을 보면은 사우스햄튼은 이제 리브라멘토 측면 쪽의 수비 자원이고 스몰본 서브 자원, 발레리 얘도 이제 측면 쪽의 수비 자원이고 칼워터, 피터스 측면 쪽 수비 자원, 제네포가 네이션스로 지금 차출 중이고요. 여기에 이제 메카시 골키퍼가 아마 못 나올 걸로 좀 보이고 이런 상황인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제 아담스 공격 쪽에 이제 코로나 복귀인데 출전 여부는 불투명하긴 해요. 복귀는 했는데 어쨌든 코로나 복귀다 보니까 몸 상태에 대한 좀 이슈가 있고 잭 스테페스나 뭐 리앙코 뭐 이런 애들도 좀 불투명한 사이즈긴 한데 어쨌든 좀 주목해서 볼 점은 측면 수비가 다 나가리에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리브라멘토랑 카일 워터 피터스가 이제 좀 많이 주전으로 볼 수 있는데 페라드 한 명 남았습니다. 지금 발레리도 지금 출전 정지고 한 명 남았기 때문에 남은 한 자리를 좀 어떻게 메꿀 것이냐가 좀 사우스햄튼 입장에서는 좀 관건일 수 있겠고 3백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4백에서 이제 측면 쪽 자원을 내려가지고 미드필더 자원이나 뭐 아니면 센터백을 측면 쪽에 세운다던가 이렇게 갈 수 있겠는데 어쨌든 한 자리는 그래도 페라드 정도면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공격력은 좀 떨어지는데 수비력 자체는 좋은 편이고 뭐 이런 정도의 사우스햄튼은 지금 이슈가 있습니다. 뭐 아담스 출전 여부가 좀 중요할 수 있겠고 제네포가 차출인 점은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요르겐센 그리고 주전 키퍼인 데이비드 라야 구드 다실바가 아직도 장기 부상이고 오니에카가 아까 말씀드렸죠. 차출로 지금 빠져있고 그나마 좀 여기도 다행인 점은 카노스가 복귀한다는 점 공격 쪽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카노스가 복귀했는데 불투명해요. 역시나 옌센도 지난 경기 살짝 부상의 이슈가 있었는데 복귀는 했어요. 근데 역시나 이제 불투명 사이즈고 헨리도 불투명인데 수비 쪽에 레프트백 자원인데 얘는 아마 못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요 정도 결국에 이제 골키퍼가 빠져있고 이제 공격과 미드필더 쪽에서 복귀자가 있으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오니에카라는 또 좋은 미드필더 자원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수비 쪽에 뎁스면에서 좀 옅어졌다고 봅니다. 뭐 주전들이 확 빠진 느낌은 아니고 그런 이제 브런트포드의 상황인데 저는 이거는 일단 제네포가 빠진 거는 사우스햄튼 입장에서 상당히 아쉬워요. 뭐 측면 쪽에 뭐 여러 선수들의 공백도 물론 아쉬운데 일단 한 자리 정도는 페라드가 메꿔줄 수 있겠고 제네포의 공백을 또 어떻게 이제 사우스햄튼이 메꾸느냐인데 기본적으로 뭐
어쨌든 제너퍼 같은 경우도 사실 이번 시즌 로테이션 정도의 자원이었고 많이 그렇게 기용되지 않았어요. 뭐 미드필더 쪽에서도 여전히 워드 프라우스나 뭐 레드먼드, 로메우 이런 핵심들이 분명히 있고 저는 요거는 브렌트포드가 사우스햄튼 압박에 상당히 고전할 수 있어 보여요. 지난 빌라전에 승리를 거뒀다고는 하나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역시나 이제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그 폭발적인 움직임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브렌트포드고 사우스햄튼이 너무 지나치게 압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끔씩 조직력적으로 이제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역습이나 이런 거 좀 취약하긴 해요. 근데 브렌트포드가 지난 빌라전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확실하게 공략한다고 보기 어려워요. 빌라전 같은 경우 행운도 좀 따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승리를 가져가긴 했지만 오늘 경기는 저는 어렵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우스햄튼 승을 보고요. 햄무 쪽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수비 쪽의 불안함은 여전한 가운데 한 골 정도는 실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2대1 내지 한 1대0, 2대0 뭐 그 정도 스코어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는 어렵다고 보고 굳이 보면 뭐 언어버는 어렵다고 보고요. 일단 승 쪽이 당연히 뭐 햄무보다 높겠죠. 근데 햄무 쪽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경기 이거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안 가져오는데 이렇게 가져오는데 왜 가져왔냐면은 경기 수가 많이 없고 3경기가 네이션스 컵이에요. 이게 아니죠. 메모장을 했으니까 이거랑 이제 이거 2경기밖에 제대로 분석이 될 만한 경기가 없고 나머지는 네이션스 컵이다 보니까 혹시나 고배당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여기까지 가져왔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사우스햄튼이 비기면 4연무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브렌트포드가 원정에서 퐁당퐁당인데 무승부 차례긴 해요. 근데 전 4연무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디 쪽이 더 경기력 면이나 여러 상황 면에서 낫냐 했을 때 사우스햄튼이 좀 낫다라고 봅니다. 물론 브렌트포드가 막 위사가 최근에 득점도 했고 은베우머 같은 애들이 지난 컵 대회에서 상당히 이제 득점포를 가동한 부분은 불안 요소긴 한데 그래도 조금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확실히 뭐 정배 쪽이 엄청 좋아 보이는 사이즈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경기 칼리아리 대 볼로냐. 오죽 경기가 없으면 저는 오늘 경기 중에 이게 제일 좋아 보여요. 딱 말씀드리면은 두 번째가 아니죠. 5번째 마지막 경기인데 그나마 오늘 5경기 중에서 가장 좀 분석이나 여러가지 봤을 때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게 뭐냐 했을 때 요 경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결장자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칼리아리 같은 경우 이제 카페텔리 수비 쪽에 선수가 빠지고 스투르트맨 같은 난데스 미드필더 자원 바루케비치가 여전히 이제 수비 쪽에 장기 부상자로 남아있고 올리바 같은 로테이션 자원에 케이타 발데가 어디였지? 세네갈 차출로 이제 빠져있고 뭐 디에고 오딘이나 수비 쪽에 카세레스도 못 나오는 걸로 보여요. 분명히 이제 수비 쪽에 공백이 있어요. 많이 빠져있잖아요. 다 이제 센터백 자원이고 근데 어쨌든 간에 아탈란타에서 로바토를 데려오자마자 선발로 썼는데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았고 뭐 카르본이나 센터백 자원이 워낙 또 많기 때문에 수비 쪽의 자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선발 라인업을 꾸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난 삼프도리아도 다 빠진 상태로 경기했던 건 똑같습니다. 뭐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이고 볼로냐 같은 경우 쇼텐이 여전히 또 부상으로 빠져있고 니콜라스 도밍게스도 휴식기 전에 부상당한 걸로 제 기억에는 기억하는데 아직까지도 부상이에요. 이 핵심 미드필더가 빠져있는 부분이 있고 메델 같은 또 수비 쪽의 자원 비나토 같은 로테이션 자원 비올라 서브 자원 서브 키퍼 모두 빠져있고 히키도 빠져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 이제 포스트 말디니로 좀 불리는 선수예요. 상당히 이제 재능도 높고 B클럽에서 좀 주시할 정도로 좋은 모습을 이제 볼로냐에서 보여주고 있는 선수 때 빠져있고 바로 차출 바로 같은 경우도 아르나우 토비치랑 볼로냐에서 상당히 이제 공격적의 핵심 자원으로서 아마 바로가 득점 1인가 2인가 공격 포인트로 아마 제일 많이 기록했을 거예요. 볼로냐에서. 그러니까 공격의 핵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르나우 토비치가 조금 더 이제 포스트 플레이나 이런 좀 피지컬을 이용해서 플레이를 한다고 치면 바로는 이제 빠르고 조금 더 이제 볼로냐 공격 쪽에 속도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선수인데 차출로 빠져 있고
은바에도 차출로 빠져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 뭐 서브 수비 자원이라 사실 베스트 11을 꾸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칼리아리 같은 경우가 케이타 발데가 공격 쪽에 빠져 있다고는 하나 지난 경기 파볼레티가 나와서 득점도 기록했고 경기력 자체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수비 쪽에 이 선수들이 저는 빠진 거는 뭐 발루케비치는 좀 아쉽긴 해요, 카페텔리랑. 근데 어쨌든 간에 고딘 카세레스 뭐 이렇게 빠진 거는 오히려 이 수비 집중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좀 젊고 패기 넘치는 수비가 갖춰졌다고 생각을 해요. 큰 누수라고 보이지 않고 3백, 뭐 5백을 하면서 수비적인 안정감을 가져간과 동시에 주앙 페드로를 필두로 해가지고 역습을 보이는 능력이 지난 삼프도리아전에 꽤 괜찮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볼로냐 같은 경우가 지금 분명한 이런 누수들이 크게 있는 상황에서 저는 요 경기가 칼리아리가 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오늘 경기 중에 그나마 제일 좀 좋아 보이는 경기지 않나 싶고요. 경기 수가 없다 보니까 칼리아리 프렌 쪽의 접근이 그나마 좀 괜찮아 보입니다. 상대 전적도 공교롭게도 칼리아리가 개똥팀이긴 하지만 볼로냐 상대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지난 맞대결에서는 볼로냐가 승리를 따냈었는데 홈에서 볼로냐가 칼리아리 상대로 한 시즌에 2경기 연속 따잡은 적이 거의 없어요. 두 팀이 이제 아무래도 1부 리그에 좀 오래 있었고 맞붙은 해 자체가 많은데 볼로냐가 2번 다 가져간 적도 많이 없고, 지금 볼로냐 같은 경우도 누수자가 상당하고 칼리아리가 지난 경기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였다. 여러가지 좀 고려했을 때 칼리아리 프렌 괜찮아 보입니다. 어쨌든 해외 축구 5경기 분석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고요. 아무래도 조금 이 네이션스 컵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고배당을 노리는 배팅이 그나마 좀 정신건강에도 좋을 뿐더러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주력으로 찍을 만한 게 딱히 없잖아요. 딱 봤을 때 다 이제 뭐 애매모호한 것들이나 아니면은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뭔가 좀 변수를 체크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아마 오늘 고배당 쪽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어쨌든 제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